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관련 한정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현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의 민형사 책임 및 역대 정부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관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께서 지난 4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발언하셨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과 최근 사회적 참사법 시행령안을 놓고 환경부가 취해온 입장과 대응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가습기 넷은 우려를 넘어 깊이 분노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링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짝 좀 들어주세요. 네, 앞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장관께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한 장관께서는 2017년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근거인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된 배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 인용된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길 한정혜 장관께 요청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바이오사이드 참사로 불특정 시민, 소비자 다수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치료받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신고 피해자는 7,441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656명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894만 명,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소비자인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 차원의 집요한 조사 활동 방해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통한 가해 기업 등 관련자 처벌과 정부 책임 규명,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랜 기간 걸쳐 외쳐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폐질환 사망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임을 확인한 지 5년 만인 2016년에야 옥시 등 일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첫 국정조사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루었습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긴 했습니다만 다국적 기업인 당시 옥시 래킷뱅키저 등 가해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당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연장 반대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공약 중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라는 전략을 정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공식 초청해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해 말인 11월에야 330일간 신속처리 안건으로 묶여있던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특조위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법 제정 1년이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희 장관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국회는 특조위 업무를 규정한 사회적 참사법 제5조에서 두 참사의 원인 규명 업무 중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고 개정하고 말았습니다. 한 장관께서 취임한 환경부는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적 참사법 개정을 이유로 들어서 특조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수행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필요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 특조위 활동 종료를 주장해온 환경부가 법 개정을 주도한 한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노골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저희 가습기넷은 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를 사회적 참사법 제정 및 특조위의 취지와 목적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리고 국회의 입법 조사권마저 위협하는 월권 행위라 규정합니다. 특조위 업무와 위원들의 지위는 사회적 참사법 제4조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법조항을 특조위 구성이 담긴 제5조보다 앞서서 둔 것입니다. 이 법 제22조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신청으로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특조위 안에 피해자 자문위원회를 둔 것은 사회적 참사법의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두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아닌 이상 환경부가 감히 특조위 업무와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조위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역대 정부들의 책임 등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 과정에 조사를 받아야 할 피조사기관 중 하나입니다. 피조사기관이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와 방식까지 규정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사회적 참사의 목적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 확립하는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 1월 12일 SK케미칼 등 가해교 임직원들 전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의 무죄 선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부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던 그 순간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대가는 오롯이 참사의 피해자들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해온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조차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특조위의 최근 조사 결과 발표만 보더라도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멈추고서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 수립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 제정과 특조위 자체가 바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오랜 요구와 온갖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야당일 때부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다짐해온 약속을 지켜내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한정희 장관께서 이끄는 환경부가 이 같은 성과를 무너뜨리지 않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